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부자 되고 싶은 남자 주부남 원기둥입니다. 스트레스 받는 단타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수익 낼 수 있는 저만의 투자 전략을 꾸준히 업로드할 예정이니 잘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시장이 조정폭이 좀 컸습니다. 자, 최근에 이렇게 코스피, 지금 보시는 타세는 코스피 일봉 차트인데요. 코스피가 최근에 너무 단기간에 급등을 했죠. 단기간에 급등에 따라서 코스피는 좀 쉬어가야 된다고 했는데, 보면 금요일날 오늘 좀 음봉이 세게 맞았습니다. 네, 오늘 조정폭이 좀 컸고요. 그리고 여기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도 있었지만 오늘 장중에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실형을 받았죠. 그러면서 구속되자 이 오너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오늘 삼성그룹주가 많이 빠졌죠. 이 삼성그룹주가 시장에 거의 핵심 기업들이 많죠. 삼성전자, 삼성 SDI, 삼성바이오로스 이렇게 핵심 종목들이 많은데 이 오너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오늘 주식이 세게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일 모레 드디어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하는데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 쪽은 이 취임식에 어떻게 대응을 할지를 모르죠. 이게 변수가 큰 겁니다. 변수. 돌발 행동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를 통해서 이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라는 돌발 변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취임을 하자마자 대규모 부양책을 꺼내든다 했죠. 부양책이 1조 9천억 달러였나요? 우리나라 돈 한 2천조의 대규모 부양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시장에서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이 부양책이 예상돼 있죠.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인가요? 화요일 수요일이 FOMC 회의가 열립니다. 이 FOMC 회의가 열리기 전에는 외국인들은 거의 매매를 많이 안 합니다. 보통. 왜냐면 이 FOMC 회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를 보고 확인한 다음에 이제 외국인이 이제 움직이거든요. 때문에 지금 시장 자체의 수급의 주체가 없는 거죠. 개인이 계속해서 매수해서 지수를 끌어올리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어려운 거죠. 예. 개인 플러스 외국인이 됐던가 개인 플러스 기관이 돼야지 이제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건데 지금 개인의 수급 가지고는 역부족인 상태죠. 그런 상태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매도를 해보니까 지수가 이틀 연속 급락이 나와버린 겁니다. 보시면 오늘 코스피의 수급을 한번 보시면요, 코스피는 오늘도 개인은 5천억도 샀고요, 외국인이 2천억 팔고 기관은 또 2,700억 팔았습니다. 최근 1개월간의 수급을 보세요. 1개월 수급을 보시면 개인은 무려 12조 3천억을 샀습니다. 외국인은 3,680억을 팔았죠. 외국인은 관망을 하고 있지만 소폭 매도죠. 네, 안 사고 있습니다. 코스피. 그리고 기관은 12조 4천억을 팔고 있습니다. 기관이 어떤 기관이 많이 파냐 보면은 보험, 투신, 연기금이 많이 팔고 있죠. 이 보험 투신은 거의 개인 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이 보험을 환매하거나 펀드를 환매해서 들어온 자금이 개인으로 자금 들어가는 거고,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주식 비중을 줄여야 되죠. 국내 주식 비중을 계속 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수급이 자체가 없는 거죠. 개인만 나홀로 지금 지수를 지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외국인도 지금 매도로 돌아서고 있어서 지금 지수가 크게 조정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 지수 자체는 당분간 상승하기 좀 힘들어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상승폭이 너무 가파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가파랐고, 이제 이게 상승 이후에 좀 이제 조정이 아마 상당 기간 진행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코스닥을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많이 빠졌죠. 코스닥은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오늘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죠. 코스닥도 보시면
이틀 연속 급락을 했습니다. 자, 코스닥이 저번주 금요일까지만 해도 이 21선을 버텨줬는데 오늘 급락이 나오면서 21선을 깨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 자체는 자 여기 한 920포인트 여기 전까지는 아마 조정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코스피로 그동안 코스피로 자금이 너무 많이 몰렸잖아요. 코스피 대형주로. 근데 그 자금들이 조정을 하게 되면 저는 이 자금들이 코스닥 중소형주로 자금이 이동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 수급을 한번 보시면요. 최근 1개월간 코스닥 수급도 한번 볼게요. 개인이 1조 8천억 샀고, 외국인은 보세요. 3,900억, 거의 4천억 가까이 샀습니다. 이게 코스피와는 다른 모습이죠. 외국인은 코스닥은 사고 있습니다. 기관은 뭐 1조 8천억 팔고 있죠. 보시면 기관에 뭐 투신, 뭐 연기금 사모펀드만 팔고 있는데, 이 투신의 자금은 거의 개인 자금 넘어간다 했죠. 그리고 연기금 뭐 주식 비중이 팔은 거고.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사고 있다.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제 상승이 나온다고 봤을 때 저는 코스닥 그리고 중소형주가 저는 더 강세를 보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재용 부회장 오너 리스크가 나오면서 아마 시장이 많이 다운되면서 지수도 많이 급락을 했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이 됐는데 이 반도체라든가 2차전지 업황은 꺾일까요? 이거하고 상관없죠. 물론 지금 오늘은 지금 그 오너 리스크로 인해서 급락이 나왔지만 반도체하고 2차전지 업황은 계속해서 좋습니다. 올해도 좋고 내년도 좋고 이 업황이 꺾이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주목하셔야 할 그 최선 업종이 반도체하고 2차전지 쪽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종목만해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요 두 종목에 대한 포트폴리오만 짜고 가셔도 돼요. 네. 때문에 지금 오늘은 오너 리스크로 인해서 급락이 났지만 반도체하고 2차전지 업황은 워낙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시면 코스피가 거의 다 빠졌죠. 삼성전자가 3%대 급락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뭐 더 빠졌네요. 1.99% 빠졌고, 삼성 SDI가 4% 급락, 셀트리온 또 빠졌죠. 4% 급락, 삼성 물산 또 6% 급락하면서 오늘 삼성그룹주가 지수를 끌어내렸고요. 코스닥을 한번 보시면요. 코스닥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또 1% 또 급락을 했고, 셀트리온 제약이 4% 급락, CJN이 또 4% 급락, 알테오젠이 4% 급락. 그죠? 요거 4개의 종목이 제약 바이오죠. 제약 바이오가 오늘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면서 지수가 좀 급락을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좀 환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원달러 환율 차트인데요. 자,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는데 환율이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자, 환율이 반등을 하고 있지만 반등폭이 그렇게 크진 않죠. 제가 볼 때는 이제 환율 자체가 지금 당분간 이 1100원대에서 1080원 요 사이를 박스권을 왔다 갔다 그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환율 자체는 아직 걱정할 단계. 환율이 만약에 급등이 된다고 하면 다 주식 팔고 다 떠나야 됩니다. 환율이 급등한다고 하면. 근데 환율은 아직 지금 옆으로 횡보하고 있다. 아직은 리스크 상태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엄청 강조해 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자, 요즘에 코로나19 이후에 주식시장이 엄청 급등하면서 흔히 주린이라고 하는 초보자들이 많이 들어왔죠. 여기저기서 주식으로 돈을 번다고 하니까 돈 갖고 많이 들어온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주식시장의 무서움을 모르고 빚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빚내서. 네. 뭐 미수도 쓰고 신용도 쓰고 스탁론도 쓰고 그 다음에 뭐 신용 대출도 받고 이러면서 빚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고 합니다. 보시면
올 초 대비해서 1월 15일 날 보시면 미수금이 거의 800억 정도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신용도 보면 19조에서 자 21조 엄청나게 늘어났죠. 예, 21조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보면 이 반대 매매 금액도 보시면 196억에서 231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지난 14일에는 반대 매매가 387억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 반대 매매가 왜 났나? 보면 주식을 빌려서 투자를 했는데 이 만기까지 대출금을 갚지 못하거나 빌린 돈으로 산 주식의 담보가치가 일정 비율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증권사에서 강제 처분하는 겁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강제 처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레버리지라고 하잖아요. 좋은 의미로 하면 레버리지. 레버리지를 사용해야 될 때가 있고 안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저는 주식은 레버리지 사용 절대 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오랫동안 주식 투자를 해보니까 주식은요 변동성이 엄청납니다. 변동성. 이렇게 가다가도 하루에 그냥 이렇게 꺾여버리는 게 주식이란 말이에요. 이때 수익을 내더라도 만약에 내가 레버리지를 썼잖아요. 여기에서 다 까먹고요. 오히려 엄청나게 손실 납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은 절대 주식시장에서 여윳돈으로만 하셔야지 이 레버리지는 쓰시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이 1000만원만 가지고 1000만원 가지고 수익을 낼 수가 없는데 1억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네. 소액으로도 수익을 못 내는데 큰 돈으로도 수익을 냈을까요? 큰 돈을 가지고 매매하면 간 떨립니다. 간 떨려. 주가가 막 하루에 막 20% 30%씩 왔다 갔다 그러면 간 떨린다고요. 때문에 여러분들은 절대 빚내서 투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식시장 절대 호락호락한 시장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지금 이렇게 시장이 잘 가고 있다. 언제든지 급락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지수가 뭐 5% 10%씩 막 급락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지금 급락장을 경험을 안 한 이 주린이들이 지금 빚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제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절대, 다시 한번 말씀하면 절대 빚내서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주식시장이 절대 호락호락한 곳이 아닙니다. 무서운 곳입니다. 무서운 곳. 그래서 하시면 안 되고, 반면에 여러분이 이제 부동산으로 예를 들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레버리지를 좀 어느 정도 써도 됩니다. 왜? 내가 가진 돈 가지고 요즘 집을 못 사잖아요. 그 때문에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레버리지 써도, 왜? 부동산은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주식이라는 거는 잘 가도 하루에 20에서 30% 급락이 나올 수 있지만 부동산이 이렇게 급락 나오진 않습니다. 때문에 부동산은 레버리지 어느 정도 써도 되지만 주식은 절대 레버리지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자, 오늘 나온 기사를 보시면 글로벌 자동차 업계가 자, 이 반도체가 부족해가지고 생산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폭스바겐 글로벌 넘버 2인가요? 폭스바겐이 생산 멈추고 휴업하고 있고요. 자, 포드도 독일 공장을 폐쇄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 반도체 수요가 늘어났다 해서 그런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보시면 자, 폭스바겐 그룹도 차량용 반도체 칩 부족으로 1분기에 10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을 못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독일의 폭스바겐만 문제냐 아니라 자, 유럽, 일본, 미국, 자, 전 세계 자동차 업계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지금 반도체가 왜 이렇게 수요가 폭증하고 있냐 보면, 자, 코로나19 유행에서 재택근무 등이 확산이 됐죠. 그러면서 자, 클라우드 인프라가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유튜브라든가 이런 페이스북 그런 업체들이 하는 그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늘어나고 있고, 그럼 PC, 모바일, 이제 IT 산업 전반적으로 반도체 칩 수요가 폭증을 했죠.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앞으로 자동차도 반도체가 없으면 생산을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네.
자동차도 이제 그 굴러다니는 IT 기기가 돼버린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오늘은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면서 오너 리스크가 되면서 급락을 했지만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계속 진행 중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뭐 장비, 부품, 소재 종목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고, 여러분의 포트에 편입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예, 이거 딱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2차전지. 2차전지 올해 수출이 다 70억 달러, 7조라고 합니다. 7조.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2차전지를 예전부터 제2의 반도체라고 했죠. 지금 제2의 반도체로 가고 있습니다. 보시면 세계 전기차 시장이 규모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죠. 커지고 있으면서, 자, 2차전지 전체 생산 규모 중에서, 자, 이 리튬 이온 배터리가, 자, 20조 6천억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지금 우리나라가 그 2차전지 셀 업체가 있죠. LG 에너지 솔루션,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고, 그다음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등이 합치면은 지금 시장 점유율이 지금 34%. 그러니까 2019년 대비해서 무려 2배 이상 증가했죠. 왜 이게, 자, EV, 자, 전기차 시장이 급증하면서 이렇게 시장 점유율이 높아진 겁니다. 근데 보시면 2차전지 시장은 앞으로도 지속됩니다. 지속되죠. 그래서 지금 보면 유럽, 미국, 중국 등의 친환경 정책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자,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요 시장도 커지죠. 커지면서 2차전지 시장은 계속해서 우상향 진행 중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트의 핵심적으로 담아야 할 종목들은, 자, 첫 번째는 반도체, 두 번째는 2차전지입니다. 2차전지. 다른 거 안 담으셔도 됩니다. 요 두 개만 골고루 담아 놓으셔도 됩니다. 네. 그 때문에 지금 이 업황 사이클이, 반도체하고 2차전지 업황 사이클은 지금 최대 호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요 종목들에 계속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단기에 주가 흐름이 좀 출렁이더라도 추세가 좋고, 자, 추세가 좋고요. 그 다음에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그런 것들은 조정을 잘 버텨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 주식시장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